네, 2022년 5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양산의 구사저, 내곡동에 있던 사저를 사준 홍성열 회장은 누구인가? 그는요, 문재인 정권에서 MBC가 문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했었죠. 그 문재인 정권한테 당했던 패션계의 정주영 현대회장 같은 사람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랑 결이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결이 다른 홍성열 회장은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비싸게 사줬을까? 참 궁금합니다. 오늘 도와 밝혀졌죠.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이 5월 25일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에 양산시 매곡동에 있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구입했다라고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거래 가격이 얼마냐? 26억 1662만원. 근데 2009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집을 샀는데 그때는 8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요거에 딱 3배입니다. 37이 21, 38이 24, 26억 1000만 원 정도인데 26억 1662만 원. 딱 3배 가격으로 사줬습니다. 상당히 비싸게 사줬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인터넷 등기가 다 공개됐으니까 뭐 부정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이제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홍성열 회장이 근데 이쪽에서 땅값, 땅 거래가 많았느냐? 그건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이쪽 부동산들이 2009년에 비해서 한 15년 지나서, 13년 지나서 3배 올랐으니까, 이 정도 가격 된다라고 하지만, 후속 거래는 절대 이 가격이 못 나옵니다. 도대체 홍 회장이 왜 사줬냐? 궁금합니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 매곡동 말고 평산마을에 새로 사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을 때 들어간 돈이 14억이 들어갔어요. 그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김정숙 여사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인사로부터 11억 원을 빌렸다가 갚았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농협으로부터 3억 8,800만 원, 거의 4억을 빌렸었다. 그랬었는데 이 옛날 구사저를 3배에 팔았기 때문에 차액이 그러니까 한 17억 이상 나왔죠. 그걸로 다 처리했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저를 사준 사람은 나왔으니까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건 앞으로의 문제인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궁금한 사람이 홍성열 회장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도하 언론이 다 보도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탈탈탈탈 털어간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평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헌신한 게 많다고 봅니다. 과보다는 공이 많다고 보는데 아주 박근혜 대통령은 다 털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 대구 쪽에 사저를 만든 데는 가로세로 연구소에 측에서 돈을 좀 만들어서 그것도 이제 그 김세희 씨가 자기 집을 담보로 잡혀갖고 20몇 억을 빌려서 그걸 마련해 줬죠. 이게 증여가 안 되도록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걸 갚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서울 강남 삼성동으로 간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걸 뺏겼죠. 근데 그거를 사줬던 분도 홍성열 회장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여기는 뭐 이명박 대통령이 살지 못했지만은 그것도 사준 분이 이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분은 뭐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삼성동 사저를 사주고 작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논현동 사저는 실제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그 전에 살았던 사저죠. 네, 그래서 그걸 사준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양반은 어떤 사람이지? 굉장히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봤어요. 별로 나온 자료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1954년 충남 당진 출생입니다. 초, 중, 고등학교, 대학 나온 바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학력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거는
서강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나왔습니다. 서강대에서 왜 명예경제학 박사를 받았나라고 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서강대학교에서는 이 남도구 씨가 서강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남도구 기념관을 지을 때 이 홍 회장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홍 회장이 기꺼이 우리 아들이 이 남도구 총리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했었거든요. 돈을 내놓겠다 해서 그걸 도와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뭔가 좀 행사를 할 때마다는 이 분한테 도움을 요청했고, 이분은 기꺼이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경제학 박사를 줬다라는 뭐 앞뒤 맞는 설명이 나오는데, 참고로 이 홍 회장의 부인께서는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래서 홍 회장도 카톨릭 신자가 되려고 교리 공부는 다 했는데 아직까지 카톨릭 신자는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쨌든 서강대에는 그분의 아들이 졸업한 인연이 있어서 남도구 기념관 등 서강대에서 뭔가 행사할 돈이 필요할 때 많이 도와줬던 건 사실이고, 그로 인해서 명예경제학 박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을 나온 것도 맞지요. 여기에는 지난번에 뭐 김건희 여사도 여기를 나왔으니까 여기는 뭐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죠. 특이한 거는요, 여러 가지 표창을 받았는데 2002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2년이면은 김대중 정권 때인가요? 2004년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노무현 정부 때죠.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MB 때가 되나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금천기업인상, 2013년이면은 박근혜 때네 코리아 패션대상 국무총리상, 2015년 박근혜 때네 한국유통대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최고위 과정 대상도 받은 적이 있고, 이렇게 상을 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기사를 쓴 게 한국 월간 안다라는 잡지, 많이 알려진 잡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분 얘기가 쭉 나옵니다. 제가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홍성열 회장은 구로공단의 전설로 통합니다. 단돈 200만 원으로 대한민국이 아닌 아시아 최대의 아울렛 마리오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세웠는지는 저도 아직 취재를 못했는데 하여간 뭐 전설적으로 이걸 키워냈죠. 네.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구로공단에서 그걸 키웠는데, 이 구로공단은 박정희 정부가 만들어지고 난 바로 그 다음 64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만든 뭐 최초의 공단이라고 해도 인천의 남동공단이 빠를까 뭐 비슷합니다. 어쨌든 섬유, 가발, 봉제 등으로 하는 경공업 공단으로 출발을 했었죠. 이 구로공단에서는 한때 대한민국 수출액의 10%를 담당했습니다. 69년도에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공단이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중학교 때 구로공단에 대해서 공부한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아주 핵심적인 공단이라고. 그러다가 이게 우리나라가 점점 발전하고 이 경공업이 쇠퇴하면서 90년대에는 완전히 여기가 썰렁해지죠. 기억납니다. 이때쯤 제가 청년 기자할 때 구로공단은 뭐 사람 살 곳이 아니었죠. 근데 여기가 지금 가서 보시면 완전히 경천동지 상점 벽해가 돼 있죠. 2000년대 들어서 거기를 정보통신 업체하고 패션 업체가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아주 뭐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하는 업체 중에는 제 친구들도 거기서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은 여기서 패션을 했습니다. 금천 패션타운에서 이분이 아주 기적을 만들어냈죠. 그 기적이 뭔가 하면은 구로 2공단 내에 옛날 효성물산 공장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뮤지를 사가지고 이 공단은 산업단지 공단, 산단공이 이제 이 공단을 이제 전체 구로공단을 분양을 했는데 그때 입주 계약을 체결했죠. 원래는 효성물산 옛날 부지인데 그걸 산업공단으로부터 사가지고 건물을 2001년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오 1 아울렛을 짓고 지금 마리오 3까지 지었는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 마리오라는 이 아울렛 때문에 지금 거기는 마리오 사거리라고 불리고 있죠. 원래는 디지털 2단지 사거리인데 마리오 사거리. 뭐 저 강남 서초동에 가면 뱅뱅 사거리처럼 이젠 뱅뱅 사거리가 고유 명사지. 옛날에는 뭐 따로가 있었겠죠. 뱅뱅이라는 패션 업계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였는데 이 기적 때문에 산당공과 싸움을 벌입니다. 산당공은 뭔가 하면은 제조업 단지인데 왜 유통업을 했느냐 라고 하면서 이거 안 된다. 왜 우리 뭐 불법 건축물 있으면 불법 건축물이지 아닌지 난 참 이거 되게 화가 나는데 우리 정부에서 마구 찍어가지고 뭐 있기만 하면 강제 이행금 때리잖아요.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으로. 상당히 행정부가 좀 어떻게 보면 전후 과정을 안 보고 막 때립니다. 여기도 이제 이 땅을 분양할 때는 제조업을 해야 된다라고 분양을 했는데 제조업을 안 한다라고는 이유로 이걸 빨리 바꾸라 하고 이행강제금을 때립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소송이 가서 1심, 2심에서는 이 마리오가 집니다. 근데 대법원까지 갔을 때 소를 취하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무렵쯤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정부기관의 표창을 받고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있었는지 어쨌든 만약에 이때 마리오를 없앴으면은 한국의 중요한 기업 하나는 사라지는 거고 기적이 묻히는 거죠. 이때 이분이 한번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한 2006년, 7년, 8년쯤 이따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마리오를 더 확장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마리오 3단지에다가는 마리오 3간에다가는 구로공단 옛날을 보이기 위한 막 꿀뚝 있는 그런 모습을 새겨놓고 이게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그가 주목을 끌었던 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재인 정권한테 당해서 삼성동 사저를 뺏기게 됐을 때 그걸 사줬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사저도 사줬죠. 그리고 또 누구 걸 사주는가 하면은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했던 사람 박정희 이승만에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인데 그 사람 재산을 싹싹 다 뭐 뺏었잖아요. 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때 그 전재국 씨가 전두환 대통령의 큰아들인데 그분이 이제 저 시공사라고 하는 잡지사 저 출판사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거 갖고 허브 빌리지라는 걸 운영했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팔게 했었죠. 그걸 이분이 사줬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 그때는 문재인 정권 때죠. MBC가 친문 역할을 한 거는 아주 잘 아시죠. MBC는 이 홍영살 회장이 허브빌리지 직원들에게 욕설을 했다, 갑질했다라는 녹취록을 갖고 와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그 안다라는 잡지를 보게 되면 홍 회장은 상당히 괴로웠는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한테 좀 심하게 당한 거죠. 그 박근혜, 이명박 집을 사줘서 그런가요? 그 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때 이 일을 대해서 그는 그 산당공과 소송할 때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 허브빌리지 문제로 당할 때도 힘들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그는 기업인은 경영만 잘하면 되지 정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이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나 물건에 대해 상당한 애착을 갖는다. 그래서 이 양반이 개발연대의 그 기억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 이명박 대통령 이런 걸 산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명예경제학 박사를 받을 때 서강대 학생들은 또 반대했어요. 또 금성도 의원들 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 다 이런 거를 쉽게 말하면 좌파라고 해도 되겠죠. 좀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를 사줬냐 이거예요. 신기합니다. 이 홍 회장을 아는 서강대에 계셨던 고수분은 그분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도움을 받을 때 만나보면은 뭐 박정희나 이승만 이런 분들을 좋아하고 그런 분이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문재인 대통령 걸 사줬지 하는 게 참 궁금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청계천이 옛날에 이제 패션 업체 봉제 공장이 있었고 거기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하고 분신해서 전태일 씨가 숨졌죠. 그 전태일 씨의 여동생이 누군가 전순옥 씨입니다. 전순옥 씨가
19대 국회의원을 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더불어민주당이네. 더불어민주당 때 비례국회의원으로 19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게 들어온 게 언제죠? 2015년 들어와서 잠깐 있었던 것 같으네요. 그런 그가 그때 열린 국정감사,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이 홍 회장을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갖고 공박을 합니다. 뭐라고 공부를 하는가 하면, 이 구로공단의 전설을 통하는 홍 회장 200만 원 가지고 아시아 최대의 아울렛을 이끌었는데, 지금 이분이 마리오 아울렛 지분 99.3%를 갖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뭐 아울렛 마리오 무슨 뭐 ENC인가 갖고 있는데, 그 마리오 ENC의 지분은 또 60몇 프로는 또 홍 회장이고, 나머지 20몇 프로, 20몇 프로는 아들하고 딸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느냐.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흑자를 낸 건데, 흑자를 내고도 홍 회장한테 돈을 170억 원 빌려가고, 그리고 상당한 이자도 홍 회장한테 돌려주고, 빌려가고 이자를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홍 회장 건물에 들어가서 회사가 있는 곳에서 상당한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또 이제 절대주주니까 상당한 배분도 받아가고, 이게 뭐냐 이상하다 이렇게 공격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마구 해고한다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라 그러면 혀를 착착 찰 것 같은데, 이걸 사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뭘 또 시사저널이, 이때 또 하나의 시사저널 보도를 보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아마 민주당 발에서 나온 소스를 갖고 쓴 걸로 저는 판단되는데, 전순옥 씨 질의를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 그 자료를 갖고 썼네요. 뭔가 하면은 선물을 돌렸다는 거예요. 2013년 정관계 사람들한테 선물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그 산업단지공단 산단공하고 왜 마리오 아울렛을 제조업을 안 하고 패셔너블 유통을 하느냐 하고 시비를 붙어서 소송을 할 때입니다. 그 무렵인데 이때 뭐 언론사도 돌리고 판사 검사도 돌리고 누구도 돌리고 쫙 그 회사에서는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S급, A급, B급, C급 돼서 각각 선물이 다르겠죠. 그걸 돌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나는 수치 거절. 이때가 아마 그 누구지? 무슨 뭐야? 누구법인가 해서 공무원은 3만 이상 못 받는다라고 할 때, 심할 때였을 거예요. 뭐 40만 원짜리 선물도 보냈답니다. 전직 총리, 장차관,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찰서장, 세무서장, 언론사 사장 등등에 보냈는데, 그걸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못 받겠다 라고 해서 돌아온 것도 있고, 요걸 이제 다 찾아서 전 의원이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당공가 소송을 했는데, 산당공이 나중에 대법원에서 계속 이기다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이제 계속 이 마리오 아울렛 신화가 이어지게 된 거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선물이 집중됐다고 시사저널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금천경찰서 수사과장, 서장, 당진경찰서, 이건 당진은 이분의 고향이고, 금천구 의원, 금천구청 간부, 국정원 직원 이런 등등인데, 남부지검의 부장검사, 평검사 뭐 이런 보냈지만 다 거절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이분은 홍 회장은 뭐 순수한 뜻에서 보낸 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로 넘어갔어요. 자, 어쨌든 이런 분입니다. 저는 기업하는 사람은 그분들의 결국 경제는 수익이 목적이니까 수익을 위해서는 뭐 한다고 봅니다. 네. 기업체에서 임원이 되면은 불법을 넘어서서 문제가 안 되도록 해내는 것도 그 기업 임원들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업을 하는 거잖아요. 뭐 공작하는 국정원 직원하고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정치국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신한테 국회의원한테 당했고, 또 MBC 보도로 당했는데 그가 왜 문재인 대통령 사저를 사줬을까요? 이것도 대한민국 국가유산이 될 수 있겠죠. 아까 그분이 나는 역사에 손때 묻은 걸 좋아한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본인은 뭐 대학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도구 기념관 짓는 데니까 기꺼이 돈도 쾌척한 거 보면. 근데 저는 꼭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홍 회장한테 이걸 팔 생각을 했지?
하는 게 저 궁금증입니다. 얼마나 코스프레를 했습니까? 소득주도 소주성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기업들이 문재인 정권 때 투자 거의 안 했잖아요.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100억 달러,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한 건데 이리저리 모아보니까 한국엔 투자하게 되면 너무 까다로워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미국이 낫다는 거잖아요. 바이든은 쫙 챙겨갔잖아요. 미국 기업들은 한국에 투자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 노동단체 다 일어나도록 해놓은 게 문재인 정권인데 근데 어떻게 이 양반은 이걸 홍성열 회장한테 팔죠? 그러니까 참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도대체 김정숙 여사는 누구한테 11억 원을 빌렸을까요? 저는 홍 회장에다 집 산 사람이 딱 나왔고 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은 갑니다. 자세한 건 앞으로 취재 누군가가 하겠지만 김정숙 여사는 11억 원을 도대체 어디서 빌렸을까요? 누구한테? 빌려준 회장도 혹시 홍 회장이 아닐까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좌파처럼 해놓고 무슨 뭐 평등이 중요하다 해놓고 본인은 아쉬울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거래 형태라고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잡을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찹찹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추적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문재인 사준 홍성열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 MBC 보도를 통해서 되게 당했는데 역사의 손때 묻은 걸 사고 싶은 건 그의 의지이고 그리고 패션으로 대한민국 일으켜보자는 의지도 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뭔가 어려운 점은 있었겠죠. 그걸 극복을 한 사람입니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패션계 대한민국에서의 한 분야에서 정주영 씨가 무에서유를 이루는 사람인데 패션계의 정주영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세를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질 수 있을까요? 집을 이분한테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방송 듣는 시청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